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된장을 간단하게 담는 방법 소개해 드렸는데 아직도 된장 담는 것이 엄두가 안 나는 분 혹시 계세요? 오늘 영상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장담기에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리막장 담는 방법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같은 막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담으면 더 건강에 유익하게 담을 수 있는지 막장 담그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평범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보리막장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재료 들어가면 일단 메주가루가 25kg, 그리고 보리가 15kg, 그리고 죽염 10kg이 들어갔어요. 메주가루와 보리를 합치면 40kg이 되고 죽염 10kg, 그러면 대략 한 4대1 정도 비율이 되죠. 제가 지난주에 된장 담기에서도 그 메주가루 10kg일 때 죽염을 2.5 내지 3kg 사용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막장을 담그면서 이 메주가루와 보리를 합쳐서 40kg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죽염을 10kg 정도 넣으니까 그 짠맛의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염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소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염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비율에 너무 얽매이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4대1 또는 아마 3대1 뭐 요 정도면 될 거예요. 이 정도 비율로 메주가루, 보리, 죽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막장을 담그려면 이걸 갤 수 있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육수를 준비하면 되는데, 그 육수는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간편하게 된장을 담글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생수를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생수에다가 다시마만 우려서 그 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자, 황태, 표고버섯, 마늘, 유분피, 다시마 이렇게 5가지를 충분히 끓여서 그 물을 식힌 다음에 여기에다가 활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육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 그다음에 메주가루, 소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육수 만든 거 말고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자, 보리를 그냥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보리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렇게 저녁에 물에다 담궈 놓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충분히 불쾌 놔두고 그거를 미리 육수 끓여서 그 식혀놓은 물에다가 육수를 끓일 때 아예 보리까지 같이 넣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그런데 보리는 그 찬물에서부터 충분히 끓여야 이렇게 잘 무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만약에 육수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육수를 끓여서 그 식힌 물에다 이 충분히 불린 보리를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육수에다 보리를 넣고 끓이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렇게 충분히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이제 충분히 퍼졌다 하면 이제 그걸 좀 식히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식지 않고 좀 따뜻할 때 메주를 개는 게 훨씬 좋으세요. 자, 이렇게 육수가 준비되었고 그 육수에다가 이제 불렸던 보리를 넣어서 삶았어요. 그러니까 보리죽 형태인 거죠. 자, 보리죽 형태가 되었고요. 이제 이 보리죽에다가 이제 메주가루 섞고 그리고 죽염 넣고 그렇게 해서 반죽을 하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나요? 저만 쉬운가요? 물이 필요하고 메주가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삶은 보리가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하다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죽을 해서 충분히 그것을 조금 질게 하셔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발효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붉게 놔두고, 그리고 보리를 어떤 분은 이렇게 으깨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 청국장가루 또는 메주가루가 이 발효된 가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발효가 되면서 메주가 아니라 보리가 같이 삭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항아리에다 앉혀서 베란다에다 앉히면 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쌀보리, 즉 찰보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장 담는 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요리를 할 때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쌀보리 또는 찰보리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쌀보리나 찰보리는 비교적 다른 보리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적고 소화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쌀보리를 활용을 했고요. 자, 그런데 당뇨가 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찰보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늘보리나 귀리를 활용하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막장 그러면 무조건 보리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식을 하나 딱 배우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응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특징이 그거 공식과 그 어떤 예제가 있으면 그 문제와 똑같이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런 것처럼 뭐 몇 킬로, 뭐 몇 킬로, 몇 킬로 이걸 다 공식처럼 그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대략적으로 장 담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터득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막장 담글 때에도 무조건 그 찰보리로만 해야 된다 또는 보리쌀로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찰보리로 하지 마시고 이제 늘보리 또는 귀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리를 충분히 보리쌀 삶듯이 삶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음식 약간 장맛이 좀 달았으면 좋겠다, 단맛이 살짝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는 엿기름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추장을 담을 때 엿기름을 걸러서 그 물에다가 찹쌀로 죽을 써서 고추장을 담잖아요. 그래서 장 담기는 기본이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막장을 담글 때도 소화 기능을 좀 더 좋게 하고 싶고 단맛을 좀 원한다 하실 때는 엿기름을 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엿기름 거르는 걸 소개해 드리면 엿기름 거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루에다가 면으로 된 그런 광목이라고 하나요? 광목으로 된 그런 자루에다가 엿기름을 넣고 물을 받아가면서 막 문지르면서 이렇게 해서 그 엿기름 물을 빼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엿기름을 물에다 충분히 담궈 놓으면 거기서 그대로 많이 우러나거든요. 충분히 밤새도록 담궈 놨다가 그 다음날 손으로 주물주물 그냥 하시면 그렇게 하면 엿기름 물이 충분히 빠져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채로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광목에다 넣고 막 주물러서 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담궈 놨다가 이제 충분히 우러나면 채로 이렇게 그 껍질만 이제 걸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엿기름 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엿기름 물을 이용할 때는 이제 물 자체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보리죽을 너무 묽지 않게 약간 되직하게 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리죽에다가 이 엿기름물을 합쳐서 거기에다가 메주가루를 반죽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평소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늘보리 또는 귀리를 이용하자. 그리고 소화장애가 있거나 단맛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엿기름물을 활용하자. 그래서 엿기름물에다가 그 다음에 그 육수하고 합쳐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보리를 삶으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보리 대신에 이 쌀보리, 찰보리 이거 말고 그냥 쌀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새싹현미 내지는 뭐 5분도미, 7분도미 이렇게 직접 쌀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을 같이 활용을 하셔도 돼요. 육수에다가 마늘을 넣어도 되지만 이 보리죽 삶을 때 또는 이제 반죽을 할 때에 마늘을 간 마늘을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당뇨와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막 고기를 먹을 때 우리 쌈장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쌈장 만들 때는 되게 된장하고 이렇게 고추장하고 이렇게 섞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고기랑 같이 싸 먹을 수 있는 쌈장 용도의 그런 막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있으시죠. 자, 그럴 경우에는 고추씨를 갈아서 넣으면 좋으세요. 그래서 고추씨를 넣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농약을 많이 한 고추의 고추 씨를 먹기는 좀 찝찝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그런 고추 씨앗을 이제 준비해 두시면 좋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김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고춧가루들을 다 유기농 고춧가루를 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부탁을 드릴 때 고추 씨도 좀 같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고추 씨를 준비했다가 그걸 갈아서 이렇게 막장에다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평소에 그 육수를 낼 때에 이 고추 씨를 같이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개운한 맛이 나기도 하고요. 좀 살짝 매콤한 맛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매운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넣으시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소화장애라든지 아니면 매운 걸 먹어도 뭐 괜찮다든지 이런 분들은 유기농 고추 씨를 사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고추 가루를 약간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고추 가루보다는 그냥 고추 씨 가루만 넣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드렸어요. 처음에 찰보리를 이용해서 막장 담는 방법 오늘 기본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자, 당뇨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늘보리 또는 귀리를 이용해서 죽을 쓰자. 그리고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보리를 삶는데 그 물을 엽기름 우린물과 그 육수를 합쳐서 사용을 하자. 또는 육수에다 그냥 보리를 끓이고 나중에 엽기름 달인 물을 합쳐서 그냥 사용해도 되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꼭 저기 보리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쌀로 하시면 소화가 더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쌈장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고추씨 가루를 넣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정도면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자, 간장 담는 건 어떻게 했죠? 육수를 끓이고 거기에다 메주를 담궈서 그 메주에서 충분히 우러나기를 몇 달 기다렸다가 이제 그 물과 메주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간장이고 하나는 된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간장 담는 거, 간장 우러나기 기다리기까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된장 담는 방법 말씀을 드렸죠. 자, 된장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간장 담을 때보다 물량만 적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육수에다가 그냥 메주가루를 섞어서, 또는 메주가루를 꼭 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청국장 가루를 섞어도 되세요. 자, 그렇게 육수 약간에다가 메주가루를 섞고 소금을 넣으면 된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장은 여기에 보리쌀이나 귀리나 쌀이나 이런 것들을 끓여서 죽을 만들어서 그 죽에다가 이제 메주가루, 소금 이렇게 섞으면 막장이 된다. 근데 특히나 쌈장용으로 원하실 경우에는 고추씨 가루를 넣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육수를 만드는 것까지는 번거로우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표고버섯, 그다음에 황태, 마늘 요 정도를 갈아서 넣으시면 또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장 담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렸죠. 간장 담기부터 고추장 담기까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보리 막장 담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겨울철 다 가기 전에 된장, 막장 담그고 지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가족의 식탁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안전한 음식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고맙습니다.